1968년 봄, 20살의 동수는 매일 새벽같이 자전거를 타고 시골 학교로 향했다. 길 양옆으로는 겨우내 움츠렸던 논이 물을 머금고 반짝였고 논두렁이가 심은 모가 바람에 살짝 고개를 숙였다. 자전거 바퀴가 흙길의 작은 돌멩이를 밟을 때마다 자작 소리가 났다. 마을 여기 느티나무 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아직 찬 기운이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선 분명 봄 냄새가 났다. 학교에 도착하면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먼저 들렸다. 그 웃음소리 너머 동수의 눈길은 늘 같은 곳을 향했다. 학교 앞 문방구 옆 작은 벤치. 거기에 하얀 교복 블라우스를 입은 한 소녀가 책을 들고 앉아 있었다. 따은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고 무언가에 몰두하듯 공책을 넘기는 모습. 그녀가 바로 영희였다. 영희는 동수가 맡은 영어 수업을 누구보다 열심히 들었다. 칠판에 영어 단어를 쓰면 누구보다 먼저 받아 적었고 발음 연습 때도 부끄러워하면서 끝까지 입을 떼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면 늘 친구들과 함께 나가서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나간 뒤 동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흰 편지지 위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 선생님께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봉투 안에는 단 3줄이 있었다. 수업을 더 듣고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웃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드림. 그 짧은 편지를 읽고 동수는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이 나이에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위치에서 학생과의 거리를 두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 편지는 그저 고운 마음이 담긴 어린 소녀의 맑은 호의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동수는 방 한구석 책상에 앉아 답장을 썼다. 작은 수첩에서 편지지를 꺼내고 만년필에 잉크를 채운 뒤 몇 번이고 문장을 고쳤다. 결국 그는 짧게 적었다. 고맙다. 내 덕분에 웃는 날이 많아졌다. 동수. 다음 날 그는 수업 끝에 교탁 옆에 조용히 봉투를 올려두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몰래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편지의 내용은 특별할 것이 없었다. 영희는 오늘 운동장에서 공이 강당 지붕에 올라갔다든지 문방구 앞 고양이가 꼬리를 세우고 바라보다 달아났다는 이야기, 친구와 주고받은 엉뚱한 농담 같은 것을 썼다. 동수도 학교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 마을 어르신이 들려준 옛날 이야기, 강가의 버들잎이 점점 푸르러지는 모습 같은 걸 담았다. 하지만 그 사소한 이야기들이 오히려 두 사람을 천천히 깊게 이어줬다. 서로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 편지를 기다렸고 봉투 속 글씨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여름 장마가 시작된 어느 날이었다. 영희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창가 옆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다. 수업이 끝난 뒤 그녀는 책 속에 답장을 넣어두고 서둘러 나갔다. 그런데 그 편지가 바닥에 미끄러져 떨어진 걸 다른 선생님이 주워 교무실로 가져갔다. 순식간에 소문이 돌았다. 학생이 남자 선생님한테 연애 편지를 썼다더라. 교장실에서 동수는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 선생님, 젊으니까 오해 살 행동하지 마시오. 학생이 감정이 앞서면 말리는 것도 어른의 몫이요. 영희도 담임에게 혼이 났다. 그날 이후 영희는 수업 시간에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편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둘 사이의 거리는 그렇게 단절되었다. 여름방학이 다가오자 동수는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다. 마지막 날 그는 교무실 창틀 밑에 짧은 편지 한 장을 넣어두었다. 잘 지내라. 그리고 고마웠다. 동수. 그 편지가 영희에게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그렇게 첫사랑 같은 감정은 빗속에 묻혀 사라졌다. 2년 뒤 서울 종로의 헌책방 골목. 겨울 바람이 매서운 날 동수는 책을 고르다 문득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혹시 동수 선생님? 그곳에는 영희가 서 있었다. 예전보다 키도 조금 크고 옷차림도 세련되어졌지만 웃을 때의 눈매는 그대로였다. 근처 다방 창가에 앉아 유자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희는 대학에 진학해 서울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건넸다. 안에는 2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첫 번째는 2년 전 동수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두 번째는 소문이 돌기 전날 밤에 썼던 미발송 편지였다. 선생님이 아닌 동수 오빠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 한 문장을 읽는 순간 동수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눌려있던 감정이 풀렸다. 서로 말하지 못했던 시간, 그동안의 공백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기차역 앞 빨간 우체통을 통해 다시 편지를 주고받았다. 이번에는 숨길 필요가 없었다. 편지는 더 길어졌고 더 솔직해졌다. 좋아하는 음식, 듣는 음악, 읽는 책 이야기뿐 아니라 서로의 꿈과 두려움까지 담겼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결국 결혼했다. 지금도 그 첫 편지 2장은 작은 나무 서랍 속에 고이 보관되어 있다. 비 오는 날이면 둘은 나란히 앉아 그 편지를 꺼내 읽는다. 그 글씨 속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봄과 그 시절의 웃음과 떨림이 살아있다. 그리고 그 편지 한 통이 두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서로 잘 알고 있다.